자, 교재에서 이제 59페이지 삼각 방정식이랑 부등식 있는데 여기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건 방학 때도 하기는 했지만 우선 정리될 게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 요거 가지고 방부등식을 할 때는 무조건 뭘 이용하라 그랬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라 그랬었죠. 그래프. 두 번째 이제 탄젠트 가지고 나오는 탄젠트 방정식 같은 거는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단위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자, 물론 사인 코사인도 단위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 탄젠트로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지? 요렇게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로 확정 짓고 탄젠트는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으로 확정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도 하나만 딱 풀어줄 건데 우선 여기에서 추가적인 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인 방정식, 코사인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까먹었다. 보통은 각도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한 바퀴 안에서만 근을 구하는 걸로 교육과정이 좀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두 바퀴 돌아간 근, 세 바퀴 돌아간 근 계속해서 근이 나오는데 그거를 막 일반적으로 다 찾게 했다면 요즘 같은 트렌드는 한 바퀴 아니면 반 바퀴 정도 그 정도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너무 당연하게 제한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나중에 치환을 하더라도 사인 x랑 코사인 x는 제 아무리 움직여봤자 또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염두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만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자, 만약에 한 바퀴 안에서만이라고 생각할게요. 일반적인 세팅에서 자,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한 바퀴 안에서만. 그러면은 사인 방정식이고 우리는 보통 각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지? 미지수가 x에 있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대충 그려놔요. 그래서 꿀렁꿀렁을 1부터 1까지 하는데 여기는 2파이고 여기는 뭐 파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데가 대충 이쯤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의 교점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보이는데 그지? 바로 찾을 수 있나? 바로 찾기 좀 힘들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뭐냐? 대칭성, 평행이동, 그 다음에 주기성, 선대칭, 점대칭 이런 성질들을 마구마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이 그냥 2분의 1 되는 첫 번째 특수가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사인이 2분의 1 되려면 그게 얼마야? 그렇지, 6분의 파이지.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지? 이러면서 해요. 여기가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 음수로 똑같이 요만큼 올라갈 때 요만큼 떨어질 때 똑같은 거니까 그지? 파이에서 6분의 파이가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6분의 7파이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어때? 여기 6분의 파이 왔지? 그러니까 여기도 6분의 y가 파이가 이렇게 대칭으로 와야 되지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한 바퀴 안에서만 x의 근을 찾아보면은 x의 근은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프 그려가지고 미지수가 각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삼각 방부등식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이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117번부터 이제 아주 생쉬운 거는 내비두고 자, sin 2x가 3분의 2가 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는데 거기 보면은 실근의 합이라고 있을 거야. 내실근의 합. 그지? 자, 실근의 합 밑줄 쳐놓고 실근의 합은 근데 항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라 그랬지? 대칭축이 m개 있다. 이렇게 접근하자 그랬지? 그지? 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되어온 마인드.
요거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sin 2x가 3분의 2면은 항상 그래프 두 개로 쪼개야지 뭐. 그래서 sin 2x가 있고 y는 3분의 2가 있고 얘네들의 교점의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한 바퀴 사이에서고,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주기부터 구해봐야지 뭐. 이거 주기부터 얼른 구해보면은 2x를 2파이라고 두니까 x는 이제 파이가 주기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몇 바퀴 그려야 돼? 파이고 2파이고, 그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그지? 그런 다음에 1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y는 3분의 2니까 얘들아, 그지? 3분의 2면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내실근이 생기는 게 보여. 자, 근데 이게 3분의 2고 요렇게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내실근이 생기는 건 확인을 했는데 사인 값이 말이야 3분의 2가 나오는 게 특수각이 존재하니? 자, 사인 값이 3분의 2 같은 게 나오는 특수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 없었지 뭐. 그지?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냐 또는 베타 값이 얼마냐 이런 건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는 이 내실근의 합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세적인 흐름을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어디야?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꿀렁꿀렁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는 여기 있지. 여기 가운데. 이걸 기준으로 빠진 만큼 더해진 만큼 베타랑 감마가 대칭이고 알파랑 델타가 대칭이라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여기 빨간 선 있는 데는 어디야? 2분의 파이랑 파이의 가운데니까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지. 그지? 따라서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따로따로 체크할 수는 없으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대세적인 흐름에서 4분의 3파이의 완전 대칭 상황이 되는 거니까 축 4분의 3파이만 몇 개? 4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싹지하면은 이게 3파이지. 그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사인에다가 6분의 3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은 답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그 밑에 있는 118번. 자, 118번은 일단 이거부터 같이 해놓을까? 서로 다른 거기에 보면 실근의 개수라고 있을 거야. 자, 실근의 개수 문제는 우리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했었는데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래프를 둘로 쪼갠 교점의 개수로 접근한다. 잘하는데? 잘하기 뭘 잘해?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자, 아무튼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방정식을 보면 sin 파이 x랑 15분의 4x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지? y 이꼴 그래프를 둘로 쪼개야 돼요. sin 파이 x랑 y 이꼴 15분의 4x, 그지? 자, 이거를 왜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선 지수로그 함수 할 때 했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접근을 하면, 동우야 너 좀 쓰면 안 될까? 너 또 넉놓고 보고만 있어. 그럼 지금은 이해가 돼도 나중에 하루 지나면 바로 모른단 말이야. 자, 다시 왜 그래프를 둘로 쪼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삼각함수야.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라고. 1차 함수잖아, 그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들로 또 추가 설명을 해보면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지금 이거 삼각함수랑 어떻게 되는 거야? 다항함수랑 같다는 이런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선 뭐야? 성질이 다른 두 함수를 가지고 뭔가 조지는 거야. 맞아?
성질이 다른 함수 가지고 뭐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둘로 쪼개야 되는 거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지? 이게 이제 지수로 함수 할 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되는 거야. 맞아? 삼각함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왜냐면 이거는 무슨 함수? 삼각함수. 이건 무슨 함수? 1차 함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지. 아무튼 교점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우선 여기서 주기부터 구해보면은 파이 x를 2파이라고 두니까 약분 치면 x는 2 주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 후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고정점이라고 하거든. 요 특징적인 요 고정점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 1차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어딨니? 어딨지? 어디 있을까? 0,0 있지. 근데 그거는 좀 개나 소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고정점이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좋은 고정점이 있어. 그게 어딜까? 그게 어디냐면은 4분의 15,1이야. 왜 도대체 y 값이 1되는 4분의 15, 역수에 불과한 건데 요 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강조점을 딱 찍어 놓냐면 그지? 사인 코사인은 제 아무리 똥을 싸도 무조건 어디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랬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풀어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을 때 보세요. 주기가 2니까 일단 2까지는 꿀렁꿀렁 그 다음에 또 꿀렁꿀렁 이렇게 또 꿀렁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2고 여기 1이겠지. 그럼 여긴 0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야. 여기는 5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그렸고 그 다음에 저기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차 함수가 여길 지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5는 4분의 16이 어디냐 얘들아? 4분의 16이 4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1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제 4분의 15야. 거의 콤마 1이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점은 너네가 지나야 된다고 알려줬잖아. 그런 다음에 4분의 15,1은 지난다고 알려줬고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을 넘어서서 그지? 위로 올라가 버려. 비행해 버린다고. 선생님 이거 좀 꺾여 보이는데요? 꺾인 것처럼 그렸지만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해 줘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후로는 1보다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 버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교점을 갖다가 찾아봅시다.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가 보니까 교점이 몇 개야? 4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음수 쪽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문제마다 좀 다른데 음수 쪽을 직접 그려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음수 쪽을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기함수. 원점 대칭. 얘도 근데 뭐야? 1차 함수니까 둘 다 기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생기는 점들이 복제가 될 거라고. 그럼 그 개수 어떻게 세냐고? 원점은 근데 유일한 점이잖아. 복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1개고 더하기 양수 쪽에서 만난 점의 개수가 3개인데 그 음수 쪽에서 동일하게 생길 테니까 2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로 설명하긴 했으나 이 문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그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있지? 선생님이 만든 예제 문제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 문제에다 별표 쳐놓을까요? 자, 그 예제 요게 별표야. 요게 요런 거를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그지? 하산입니다. 하산. 자, 그러면 사인 파이 x랑 사인 9분의 2x 여기에서 이제 실근의
값은 못 구해요. 어차피 개수만 궁금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삼각함수랑 다항함수가 같다고 되어 있네.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둘로 쪼개야 돼. 그럼 y는 sin 파이 x야. 이거 주기가 2인 거는 저 왼쪽에서 구해놨죠. 그 다음에 y는 9분의 2x야. 자, 근데 이 y는 9분의 2x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고정점이,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 그 어디야? 바로 2분의 9,1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요거를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양수 쪽만 그릴게요. 주기가 2인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꿀렁꿀렁, 꿀렁꿀렁, 그 다음에 꿀렁, 꿀렁 이렇게 세 바퀴를 그려볼게요. 1, 그 다음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인데 그지? 원점을 지나고 잠깐만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고 어딜 지나야 되냐면 2분의 9,1을 지나야 되는 거야. 2분의 9,1 2분의 9,1 어디 있어 얘들아? 이게 4하고 5 가운데 여기 딱 있지. 여기지 여기. 그지? 거기를 딱 지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싹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2분의 9,1 다음부터는 안 만난다고. 못 만나. 그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눈에 보이는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이네. 그지? 그래서 어떤 애가 만약에 원점은 복제가 안 되니까 1개, 오른쪽에 4개 보이니까 4 곱하기 음수 쪽에서 2배, 이렇게 해서 9개라 그랬어. 맞았어, 틀렸어? 이거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꼭대기를 꼭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 사인 함수는 4부터 5 사이에서 분명히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지? 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걸 함수의 요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록이 없는 그래프가 있어. 그게 누구야? 위로 볼록하지도 않고 아래로 볼록하지도 않고 그 직선이거든. 그게 바로 1차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이 여기를 이렇게 길게 양수인 채로 올라가다가 싹 꼭대기를 찍고 이렇게 지나가려면 직선은 볼록이 없고 얘는 사인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위로 볼록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지나가려면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앞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된다고. 2번 만나야 돼. 그런 디테일함을 갖춰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원점은 복제가 안 되고 음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 만난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지? 그 5개가 음수 쪽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왜냐면 둘 다 또 기함수니까 최종답은 11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9번으로 가보자. 119번이랑 또 그 밑에 있는 예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3개는 아니겠지. 무슨 R이랑 이렇게 해서 R이랑 이렇게 해서 직선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접하지 않아. 무조건 안 접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0을 여기서 찍을 텐데 기울기가 0인 함수가 지나가야지 접할 수가 있는 거지. 미분계수가 0이잖아 이게. 그지? 근데 이거는 쟤는 뭐야? 기울기가 0이야 아니면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찌됐건. 그래서 무조건 2번 딱 만나야 된다. 접할 수가 없다. 확대를 해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19번부터는 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보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이런 건 기억나지 얘들아?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배 a의 sin x 이꼴 지금 a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함수로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꾸는 게 좋겠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식을 갖다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배 a의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은 a 제곱에다가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이꼴 빵, 요까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닌 게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1, 1에다가 a-1, a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딱 붙이면 크로스 이렇게 했을 때 저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2a가 툭 튀어나와요.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별로 풀 게 없네. 그냥 sin x가 a-1인 것도 되고 a 플러스 1인 것도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실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그냥 요놈 실근이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x가 실근을 가지려면 x가 아무리 실수라도 sin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나온 이 sin 값 a-1이 요놈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하거나, 그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있죠? 요놈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숫자를 좀 넘겨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때는 0부터 a 값이 2 전까지고 이때는 a 값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가능하죠? 합쳐버리면 실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서부터 2 사이에 있어야 이래야지 이제 x는 실근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근을 가지더라도 어디서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1하고 마이너스 1 이런 데에서 근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근의 분리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좋은 문제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예요. 이 밑에 있는 예제에다가 또 별표를 하나 까고 그 다음에 가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x가 2파이까지 뭐 이렇게 한 바퀴야 보통은 다. 자, 그 다음에 sin 제곱 x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k 요거 이꼴 빵이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이게 x지.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해두면 이거 어차피 뻔한 거잖아 얘들아. sin x를 어떻게 해요?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t 값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치환된 게 누군지가.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ft라는 함수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t 플러스 k 이꼴 빵 요놈이 여전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냐라는 거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아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좀 전에 매우 간단한 예제가 아까 전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근을 찾았었지, 한 바퀴 안에서. 이거 기억나? 주연아 여기를 봐야 돼. 자, 삼각방정식의 맨 처음 예제 냈던 게 이거였었거든. 그럼 이건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sin x를 t로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라고 치면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야. 그 사인에 대한 1차 방정식 같은 거라고. 그지? 그런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데는 각도상으로 아까 전에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랑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는 두 개가 나와버린다고. 각도가 두 개야. 두 번 가능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물론 1하고 마이너스 1을 벗어난 걸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근을, 그지? t는 실근 몇 개 가지면 충분해. 한 개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변환이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지수로그 때랑 살짝 달라. 삼각함수는 하나만 가져도 꿀렁꿀렁이기 때문에, 맞아? 꿀렁꿀렁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각도는 두 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는 x는 각도야. 각도가 두 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t는 실근 한 개만 있으면 돼. 맞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또 t축을 또 그려놓고 살짝, 이게 t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를 근으로 가지도록 생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가까이 그렸다. 큼직하게 그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0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엔 1이 있는 건데, 저 2차 함수를 보니까 t에 관한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대칭축이 어디 있어? 대칭축이 2분의 1에 있는 거지, 이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두 실근을 가져야지 x도 두 실근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데서 두 개 생기고 이런 데서 또 두 개 더 생긴단 말이야. 네 개 생긴다고. 그러니까 t는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야 1보다 큰 근 한 개랑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근 한 개, 이런 식으로 생겨야 요 놈만 건져가지고 t는 한 개고 그 놈은 x는 두 개고, 이런 식을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 푸는 식은 마이너스 1에서는 양수로 챙겨야 되고 1에서는 아예 음수로 내려서 한 근은 저 1보다 큰 쪽으로 우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하나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야 돼. 자, 아무튼 문제 푸는 식은 자, f-1,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이게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1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는 음수 1 빼기 1 더하기 k, 이거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k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이건 0이네. 0보다는 작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답은 답이고 이게 문제마다 다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내 맘대로 조금씩 살짝 원하는 대로 근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 근의 분리라고 불렀지? 또 왔어. 또 왔어. 이거 근의 분리. 근의 분리를 못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냥. 왜? 근의 분리를 못하면 지수로그 함수도 망하고 삼각함수도 망하니까. 치환된 t, 사인이나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은 근을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같이 두도록 근 세팅을 가져가야 되지. 그게 바로 근의 분리잖아. 요거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알겠어? 이거 어렵고 좋은 겁니다. 그 뒤쪽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해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했던, 겨울방학 때도 했던 데라면 60페이지에 있는 삼각방정식은 이제 평소에 했던 게 아니라 삼각방정식 심화라고 볼 수 있어요. 120번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3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이꼴, 여기가 사인 x 코사인 x예요.
만약에 이게 사인 같은 게 하나 없으면 그냥 코사인에 대한 치환된 2차 방정식 같은 꼴이지. 이건 괜찮은데 여기 사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인 것까지는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는 2차식의 형태로 보는 게 좋아. 2차식의 형태로. 그러면은 2차식의 형태로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그건 알고 있지. 근데 1을 갖다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스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다가 이걸 접어두세요. 1이 오히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 있지? 이런 거를 써먹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120번 같은 형태도 그런 형태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1을 오히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 2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넘어옵시다. 여기 여기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생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아주 신기하게 말이야, 인수분해가 돼버려. 1, 2에다가 1, 1 한 다음에 이쪽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2배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가 돼요. 그래서 이걸 곱한 게 0인 걸로 인수분해가 딱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0인 거랑 이게 0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지. 그러면 이게 사인 코사인이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더한 거 있지. 2배 코사인에 사인 더한 거. 이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가 0인 거 넘어가면은 뭐 어떻게 돼? 코사인 x랑 사인 x랑 같은 데를 찾으면 되죠. 근데 요거를 찾는 방법은, 이런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으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게 좋아. 이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가 돼? 탄젠트가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탄젠트가 1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탄젠트가 1 되는 걸 찾는 거는 또 탄젠트 방정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단위원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와중에 기울기가 1인 걸 찾는 거니까 기울기가 1인 거지 뭐. 그지? 자, 그럼 여기 동경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뭐. 기울기 1이니까. 물론 저쪽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디만 1사분면 쪽에서만 관찰하는 거니까 실제 x의 근은 4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야. 그지? 이렇게 답이에요. 할만하죠? 그래서 저 스킬 있지? 1을 오히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 이 스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번 동그라미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1번 동그라미만 해봅시다. 일단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루트 3배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게 1이래요. 이걸 찾아요. 이게 2차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코사인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120번이 이 문제의 전 단계 문제입니다. 이 120번이 확장이 되면 요 예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화살표를 긁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식을 풀 수가 없거든 우리가. 그지? 근데 과감하게 요 놈을 양변을 오히려 제곱을 하는 거야. 차수를 늘려버려. 양변을 제곱해버리시면 왼쪽을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제곱해봐. 그러면은 3 사인 제곱 x가 되고요.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돼버리시고, 아니다. 이거 먼저 쓸까? 1차식 마이너스 2배 루트 3에 사인 x랑 코사인 x랑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이 꼴 오른쪽은 계속해서 1이야.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 있는 1 대신에 오히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거를 다시 집어넣으란 얘기야. 맞아? 오히려 1을 더 복잡하게 바꾸란 얘기지. 그지? 그래 버리면 이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나씩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서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 2배 사인 제곱 x가 되고 요 코사인 제곱은 날아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배 루트 3에 어떻게 돼? 사인 x, 코사인 x가 되고 다 사라졌으니까 오른쪽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무조건 저 왼쪽에 있는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 이 무조건이야. 2배 사인 x로 묶여요. 그러면 이게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의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이 꼴 빵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 버리면 어차피 요거 빵 2는 0이 안 되니까 요거 빵이 가능하고 요게 빵인 거는 뭐야? 사인 x가 0인 거고요. 요게 빵인 거는 코사인으로 나눌 수가 있지. 그럼 탄젠트가 얼마인 거야? 탄젠트 x가 루트 3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마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자체가 0부터 2파이 전까지야. 2파이 전까지니까 사인 x가 0이 되는 거는 빨리 살짝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니까 2파이는 안 되죠? 빵꾸뽕이라서. 그래서 0이랑 파이 이렇게 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0이랑 파이 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되는 거 있지? 루트 3 되는 거. 루트 3 되는 거는 이제 탄젠트가 루트 3인 거니까 각도가 60도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한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랑 이렇게 이제 4개의 답이 나오는 거야. 맞았어? 틀렸어? 또 맞았어? 틀렸어? 물어봤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안 풀리니까 억지로 뭘 해버린 거야? 제곱해서 구한 거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지수루구 함수 할 때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글자는 잉크로 인쇄된 글자만 믿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억지로 제곱해서 우리는 요거를 푼 거란 말이지. 이게 답이 이거니까 실제로 이놈이 답이 되는지 집어넣어 봐야 돼. 그럼 생각해봐. 0부터 집어넣어 볼게. 0 집어넣어 보면 사인 0은 0이고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니까 이게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1이 된 거야, 얘들아. 맞아? 그럼 0은 실제 이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0은 제껴야 돼요. 반면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내비두는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살려야 되는 거야. 또 있어. 3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까요? 3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2분의 3이지 이게 통째로. 거기에서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1이 나오는 게 맞다 이거야. 요건 답이야. 근데 3분의 4파이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왼쪽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이 1이 된 거야. 그지? 그래서 이근은 제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4마리 중에서 2마리가 안 되고 이 2마리만 답이 돼야 되는데 그냥 풀면 4마리가 나왔거든. 왜 4마리가 나오는 상황이 주연아 벌어지게 됐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걸 제곱해서 구하다 보니까 요 놈이 1이 되는 것도 나오지만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돼도 제곱하면 같아지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실제근이 아닌 놈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인쇄된 글자만 믿어야 되고 정말 나온 답이 저 원래 인쇄된 글자, 문제에 주어진 문제를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그지?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봐봐. 2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어? 2번 문제는 문제가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이 뭐야?
마이너스 1인 것만 바뀌었지. 그러면 이거를 막 열심히 구해도 어차피 또 2번을 구할 때도 제곱해서 구해야 되겠지. 그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본다면 2번 동그라미는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안 됐던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0하고 3번의 4파이 요 놈이 2번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란 얘기지. 문제가 좋지. 자, 그 다음에 121번이에요. 이 121번 같은 것도 아는 놈은 한 방에 풀고 모르는 놈은 안 풀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xy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sin x랑 코사인 y를 더했더니 2가 됐대. 평소에 있는 그런 삼각방 정식들은 안에 있는 각도는 그래도 다 통일이 되어 주거든, x로. 근데 여기는 sin x는 x고 각도가 코사인 y는 각도가 y야. 그러다가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뭐가 됐대? 2가 됐대. 그지? 그 다음에 구하라도 되게 웃겨요. sin x 더하기 y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야. 벌써부터 난관이 좀 부딪혀 있어. 왜냐면 미지수는 x, 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줬거든. 그지? 그럼 뭔가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를 잘 봐야 돼. 이쪽이 2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놈이 1되고 요 놈이 1되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1 더하기 1이 2인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 안 보여 근데 혼자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유형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아이 생각해봐. sin x든 코사인 y든 사인이랑 코사인은 제 아무리 움직여봤자 무조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놈을 두 마리를 더했는데 이게 2가 됐대. 그럼 이게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무조건 난쟁이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쬐깐한 숫자들이란 말이야. 쬐깐한 숫자들, 비율이야. 비율 두 개를 더해서 2가 됐으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sin x가 1인 거야, 그냥 얘들아. 코사인 y는 그냥 1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방정식처럼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x는 그냥 뭐일 수밖에 없어? 2분의 파일 수밖에 없는 거고 y는 코사인이 1 되려면 뭐 0이지 뭐 각도가. 그냥 x, y가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생으로. 근데 요 패턴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좀 신기한 녀석이라 알면 한 방에 풀리고 모르면 접근도 못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22번도 있는데 122번은 약간 이제 무슨 스타일이야? 약간 좀 그지 같은 스타일이죠. 자, 코사인 합성함수 케이스야. 코사인 파이 코사인 x가 0이래요. 그죠? 이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이런 생각은 들어야 돼. 이 안에 있는 요 놈은 뭐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코사인 앞에 잡혀 있는 놈이잖아. 그치? 코사인 앞에 잡혀 있는 놈은 어찌됐건 요 놈이 각도란 얘기야. 합성돼 있어가지고.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지? 근데 0부터 파이까지 일단 요거 안에 있는 코사인 x 있지. 코사인 x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파이니까 코사인 x 자체는 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사인 안에 붙은 파이 코사인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다. 그리고 이놈이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을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버리면 우리는 누굴 그려? 코사인 세모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모가 각도 x축이란 얘기야. 그래 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파이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음수 쪽으로 좀 그려요. 그죠? 그려버리면 그 와중에 거기에서 코사인이 0 되는 데는 V지. 6이랑 6이인 게 V지. 그지?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 당연히 2분의 파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이 안에 있는 각도가 뿔마 2분의 파이일 때가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파이 코사인 x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파이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파이를 날립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이야. 그런데 우리의 원래 x값의 처음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지? 이 꼴 들어가 있고. 그럼 또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또 그래프 한 번 더 그리는 거야. 지금 하얀색은 첫 번째 풀이고 노란색은 두 번째 풀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파이까지 0부터.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우리가 원하는 데는 또 이게 2분의 1 되는 데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데. 자, 근데 생각해보자.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첫 번째 각도가 어디야? 3분의 파이 60도,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데는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왔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답은 이렇게 두 마리가 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계산 과정 이렇게, 이게 2번 계산 과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로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거지. 그지? 자, 이제 이 삼각방정식 심화는 됐고, 삼각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삼각부등식. 자, 삼각부등식인데 좀 시간을 줘야 되나? 삼각부등식은 근데 개념 자체는 방정식이랑 똑같죠, 뭐. 그지? 그래서 사인 부등식이랑 코사인 부등식은 거기 적혀 있지? 뭘 이용하라고?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탄젠트로 주어진 부등식 있잖아? 그거는 이제 단위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럼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이랑 개념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만 하시면 돼. 문제만 풀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123번에 먼저 보면은 막 루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 다 까먹었더라. 얘들아, 이거 기억나요? 자, 루트 A랑 루트 B가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루트 AB면 AB의 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음수? A가 그럼 음수고 B도 음수다 이렇게 했어.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어? 실제 문제 풀 땐 저렇게 풀면 안 되지. 누구도 붙어야 돼. 부호와 상관없는 0일 때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볼까요? 루트 A랑 루트 B로 나눈 I가 있는데 이거를 통으로 합쳤더니 루트 B분의 A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돼? B는? 그렇지. 분자가 양수고 분모는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A는 뭐가 붙어야 돼? 0이 돼도 되죠? 자, B는 0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이건 안 붙어야 돼. 왜 안 붙어야 돼? 이거는 분모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건 방지해야죠. 그죠? 이거 원래 수학에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까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123번에 보면은 그 루트 코사인이랑 루트 사인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사인 x는 양수되는 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뭐 되는데 음수되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단위원 그려버리면은 사인은 양수니까 세로 길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 코사인은 가로 길이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그럼 왼쪽에 위쪽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바로 2, 4분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각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자, 우선 124번은 살짝 기출문제인데 부담이 되니까 우선 넘어가 볼게요. 125번으로 갑시다. 125번은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하여가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칩시다. 그죠? 이건 모든 실수 x야. 그거 밑줄 쳐놔야 돼. 그래 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배 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아니면 삼각 부등식이야? 진짜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변수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이거는 x가 변수인 거야 얘들아. 누가 변수고 누가 상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럼 여기에 붙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변수 x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 상수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인 거야. 그지? 근데 아무튼 이런 2차 부등식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붕 떠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판별식으로 가야지 뭐. 그래서 4분의 판별식 갑시다. 짝수 판별식.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요 놈이 근이 없어야 되니까 음수다. 이걸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으로 넘어가고 양변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면 이런 것도 스킬이에요. 양변을 나눌 때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버리는 게 좋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나눠도 상관이 없는 게 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거든요.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주연아, 아이 졸려. 안 바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범위는 탄젠트 세타가 i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탄젠트 세타가 i의 1보다 크거나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세타의 범위를 보면은 세타는 단 0부터 어디까지야? 파이까지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차피 뭐니까 탄젠트니까 단위원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1, 4분면, 2, 4분면 파이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1인 거 있지? 1인 게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기울기가. 그지? 근데 이 4분의 파이 기울기보다는 더 커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파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제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기울기가 되는 데가. 4분의 3파이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더 가팔라야지 더 기울기가 더 작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보다 더 가파른 거, 마이너스 1보다 더 가파른 거.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서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3파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의문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어떡하나요? 여기는 어떡하나요? 여기는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는 탄젠트 자체가 정의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푸는 거는 이 탄젠트를 이용해서 푼 거지 2분의 파이에서 실제 여기를 집어넣어 보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음수인들 찾는 거니까 얘들아 2분의 파이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야. 근데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잖아. 제곱해도 1이잖아. 근데 앞에 빼기가 붙었으니까 빼기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지. 2분의 파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쵸? 이런 디테일함을 좀 갖춰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글자는 인수해야 글자를 믿어야 돼. 요거는 테크닉일 뿐이야. 탄젠트로 바꾸는 거는. 자, 그런데 반면 126번 125번이랑 126번을 묶어볼까요? 일단 126번은 얘들아 이거 링크를 걸어야 돼. 이렇게 126번은 또 밑줄을 먼저 여러분들은 칩시다. 이거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야?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거를 체크를 해두시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게 항상 0보다 커 나갔대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니까 아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가 상수였다면 여기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세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거는 주연아 이거는 2차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야? 그치? 2차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지. 이거는 세타가 주인공이니까. 그치? 삼각 부등식인 거야. 맞아?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t로 치환해야 됩니다. 근데 t로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타는 모든 실수여도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물론 삼각방정식이긴 하지만 삼각 부등식이긴 하지만 t로 치환한 걸로 바꿔 쓰면 t에 관한 함수가 되니까 ft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항상 0보다 커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2차 부등식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범위가 제한되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F가 양수면 그만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칭축부터 확인을 해야지. 대칭축 어디 있어? 2분의 3에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T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지? 내가 원하는 범위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양수면 되는데 이게 대칭축이 지금 이런 데 있단 말이야. 1보다 더 넘어간 2분의 3 같은 데 대칭축이 있어.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양수가 될 필요는 없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는 데가 있어도 대칭축이 여기니까 제일 작은 값은 1에서 제일 작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1에서만 어떻게 하면 돼? 1에서만 양수로 올릴 자신이 있으면 1에서만 양수로 올릴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저쪽은 자동 양수가 되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값 1 있는 데서 1을 집어넣어요. 1 빼기 3 빼기 a 더하기 5 여기서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a 넘어가면은 a는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6 빼기 3 3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인 건 내비두고 무조건 판별식만 조지는 게 아니라 그지? 대칭축의 위치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근이나 원하는 범위를 가지도록 적절히 조금씩 조절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이거 또 나왔다. 근해 분리야, 이런 것도. 그지? 그러니까 근해 분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어는 망하는 거야. 지수로고도 그러고 삼각함수도 이러니까. 그지? 그래서 여긴 좀 주목하셔야 되고, 자, 127번 마지막 하나 우선 남았어요. 127번은 실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에 뭐를 대소관계 같은 걸 비교하는 건데, 우선 이거는 여기를 한 번만 복습을 같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교재에 36페이지였던가? 36페이지 한번 봐봐. 36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다. 대충 기억은 그러한데, 거기 보면 그래프 해석이라고 있죠? 그치? 요거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했었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x1이라든지 y2 이런 거를 비교하라 그러면 이거는 좌표를 비교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나와 있으면 분수꼴로 나와 있거나 빼기 분수꼴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뭘 비교하란 얘기고, 기울기를 비교하란 얘기고, 세 번째, x1, y1, x좌표, y좌표 같은 좌표의 x좌표, y좌표가 곱해져 있으면 짐이나 하나 남았어? 그러면 x좌표,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하란 얘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넓이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거 수능 아이디어지. 그지? 다시 적을 필요는 없고 삼각함수를 가지고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더더군다나 127번은 수능 문제입니다. 약간 틀딱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수능 문제야. 자, 그래서 127번은 실제 스케일의 사인 함수를 그린 거고요. 이게 y는 x입니다. 여기다가 sin x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y는 sin x. 그죠? 그럼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알파분의 베타랑 이렇게 크니 sin 베타분의 sin 알파예요. 거기 보시면 0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고 파이, 그러니까 0부터 파이 사이에 두 점을 세팅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쪽 정의역이 알파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알파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함수값은 sin 알파가 될 거고요. 이런 데를 베타라고 칩시다. 이러면은 여기는 함수값이 sin 베타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알파랑 sin 알파가 같은 점인데 베타랑 sin 베타가 같은 점인데 이쪽은 x좌표만 있고 이쪽은 y좌표만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알파의 친구는 알파고 베타의 친구는 베타니까 알파끼리, 베타끼리, 감마끼리, 코는 코끼리. 끼리끼리 뭉쳐야 돼. 그래야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얘는 우선 이렇게 바꿔놔야 돼. 알파 넘어가고 사인 베타 넘어가서 베타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사인 알파. 그래서 왼쪽이 크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기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깐 판단을 보류하고 니은부터 먼저 갑시다. 니은을 먼저 보면은 베타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왼쪽이 크니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물어봤어. 이것도 그냥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알파로 나눠줘서 알파분의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고 봤더니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의미하는 게 뭐야?
분수꼴로 엮여져 있지, x좌표, y좌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빵 하면 이거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뭐냐면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왼쪽이 더 크대.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니은은 참이야. 그지? 자, 근데 이게 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왜 참이야? 왜 이게 참이어야 돼? 왜 원점부터의 기울기가 앞선 점까지 기울기가 더 크고 뒷선 점은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되냐고. 왜? 왜냐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꼬꾸라진다는 얘기야. 밑으로. 맞지? 그게 위로 블록이잖아. 그래서 니은이 참인 거야. 이게 중요해. 이유가. 왜? 앞으로 위로 블록인 건 너무 기니까 위볼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아래로 블록은 뭐로 쓸 거야? 아볼이라고 쓰겠지. 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유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디귿 봅시다. 디귿은 지금 보면은 뭐야? 왼쪽은 x좌표들끼리만 있고 오른쪽은 y좌표들끼리만 있네. 이건 그냥 내비두면 안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양변 나눠줘야 돼. 그지? 그럼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거든. 베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이게 뭐야? 알파랑 베타 사이의 기울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지? 근데 왼쪽에 있는 1이 뭔지를 봐야 돼. 1이 뭐야? 1이 뭐냐면 sin x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는 x 보이지? y는 x. 이게 시작 포인트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이렇게. 그지? 저게 1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어느 쪽이 더 커? 1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왜 참이게? 왜 참이냐면은 알파 베타가 꼭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 0이랑 베타 사이에서 두 점을 잡아서 그냥 기울기야. 그지? 근데 시작 포인트에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인 그래프는 꼬꾸라지는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그지? 맨 시작 포인트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래서 참인 거야. 이거는 이유가 또 자명해. 왜? 사인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뭐라서 그런 거야? 위볼이라서 그런 거야. 위로 볼록. 그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인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할 때도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하나가 나왔는데 기억은 아까 전에 봤더니 알파 사인 알파, 베타 사인 베타야. 무슨 얘기야? x좌표, y좌표를 곱하고 있어. 그러니까 넓이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일단 이 상황이 돼버리면 알파 사인 알파는 요 사각형의 넓이고 베타 사인 베타는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베타 쪽 넓이가 더 넓어 보이지만 주연아 다 끝났어. 이제 하나 남았어. 보이지만 틀린 명제는 발레 하나로 충분하잖아. 발레 하나로 충분하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알파를 여기다 잡아요. 알파를 여기다 잡으면 이 알파 사인 알파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베타를 여기다 잡아요. 여기다가. 파이 바로 앞에서. 그러면 가로 길이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높이가 얼마 안 돼. 쬐깐하단 말이야.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알파 사인 알파 쪽이 더 넓어지는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기억은 항상 참인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어요. 그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와 방부등식까지 내신 중간고사 범위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고생했어요.